안녕하세요. 자, 이제 물을 주고 나니까 병이 온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일기예보를 오늘 봤는데요. 장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끝난다 그러죠. 지난 3일 날 시작을 했는데 대략 한 9일 정도. 그리고 이달 18일이라겠나요? 그때 비가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추이를 봐서 장마가 미리 끝나는지 아니면은 또 이어지는지, 그리고 장마 시작도 굉장히 이상하게 시작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자, 곧바로 열대야가 왔습니다. 어제부터죠. 아랫지방 어제 굉장히 더웠다고 그래요. 오늘은 조금 낫다고 아까 좀 유선 통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 이러면은 언제가 생각나느냐면요, 2018년도가 생각이 납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더웠었습니다. 그때 난초 많이 절단 났죠. 자, 과연 이게 더워서만 절단 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또 이 더위가요. 오늘 여기 보령이 32.5, 33도가 넘어간 데도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기 그 티베트에서 내려온 고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에 갇혀 있대요. 예, 그러면은 뭐 압력솥 현상이라고 표현했나요? 아니면 뭐 뭐라고인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조어 같아요. 새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말 같은데, 그러면은 더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열대야도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난초는 금방 지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그래도 성장을 해야 될 걸 하거든요. 멈추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난초가 많이 지치게 되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건데,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유기질 비료를 이번 달에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중순 이후에 주기로 마음 먹었다면은 유기질은 좀 낮추셔야 될 것 같고요.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비료, 우리가 이제 무기질 비료라고 하는데, 그거는 배율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좀 덜 커서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배율을 절반 정도로 더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어요. 더위 때 또 병충해 들끓죠. 제가 요즘 계속 그 전화를 받은 내용 중에 탄저병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저도 오늘 물 주다가 탄저병이 온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푸사리움이 첫 번째 제 난초, 희생 난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면 누렇게 보이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쏟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물을 줬기 때문에 제가 쏟진 않았거든요. 자, 지인이 사고가 났는데 저거는 어쩌면 내일 이제 잎을 보면 알거든요. 푸사리움 그 곰팡이 균에 의한 구경 썩은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벌써 굉장히 좀 빠르게 발생을 하는 거죠. 또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방제가 미리미리 우리가 예방 차원으로 했을 때와 병이 왔을 때 주는 것이 굉장히 그게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오히려 선별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 정상적으로. 그런데 특히 치마잎 밑에 그러니까 떡잎장이죠. 신화 밑에가 혹시 색깔이 변하나 잘 보세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주요 자기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품종들은 신화 성장하는 걸 보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자라다 마는지 그것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잎이 이미 전개가 돼서 이렇게 더울 때는 성장을 서서히 늦춘 다음에 살짝 멈췄다가 또 자라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문제가 없지만 급격히 딱 멈춰버렸다. 그런 경우는 아예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때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떡잎장이 갈변하는지를 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벌브 주변이 색깔이 지금은 묻혔으면은 약간 흰 녹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드러났으면은 선명한 녹색에 아주 싱싱해 보이죠. 예, 그런 단계가 아닌 약간 누런기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런 거. 그러면은 올해 제가 이제 2018년도 기준에 그때 당시에 많이 무너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밴드를 통해서도 그랬고 자주 질문이 왔었던 내용, 많이 무너진다, 입이 왜 무너지느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제약을 너무 많이 했었던 원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니까 약을 자꾸 주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가급적이면 하는 게 좋고, 물 주는 거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볕이 나면 보통 밖의 온도가 30도다 그러면은, 볕이 나지 않으면은 난실 온도와 외기 온도가 뭐 많이 나야 1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햇볕이 들어올 때는 3도, 4도 차이가 나죠. 거기다 복사열을 잘 잡지 못한 데는 훨씬 더 많이 차이 납니다. 5, 6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뭐 3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40도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데는 저녁에 모든 거를 그러니까 좀 늦게 주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12시가 넘어야 그나마 27도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기점으로 또 뭐 물도 주고 방제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일기예보가 좀 빗나갔으면 하는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난초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죠. 보통 7, 8년 주기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주기로 옵니다. 예, 굉장히 추위도 오지만 굉장한 더위도 오죠. 뭐 자연에서야 잘 견뎌요. 제가 시간이 나면은 이제 밖에를 나가서 자연에서의 온도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제가 자세히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자생지에서는 지금이 가장 많이 크는 시기죠. 지금 남부지방은 신화가 표토위를 뚫고 올라왔을 거예요. 부엽을 위로 올라왔을 겁니다. 자, 충청도 지방을 기점으로 보면은 이달 말에 그 부엽토를 뚫고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느 해는 한 보름, 어느 해는 한 달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지에서 자라는 것과 난실에서는 좀 차원이 좀 약간 다르다.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생지는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30도면 27도밖에 안 나가요. 그 정도로 그늘 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어서 수분 증발로 인해서 온도를 뺏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바로 자생지에서는 계속해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고, 난실에서의 걱정, 요거는 제가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구경 썩은병이 예상되는, 저것도 이제 제가 보여드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이 시작된 거,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 무늬 형태 어떻게 방지할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덥습니다. 열대야. 아주 지금 땀을 이렇게 그냥 밤인데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땀이 막 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